안녕하세요. 2019년 12월 코로나 바이러스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전 세계로 확산되었습니다. 이번 팬데믹 사태로 세계의 경제 활동이 위축되면서 경제적으로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는데요. 모든 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 중에 중국에서 대규모 부도 사태가 금융위기로 번질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의 상황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 바이러스 사태로 내수와 수출이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심화되고 있으며 부동산 개발 업체들 역시 부도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기업들의 부도가 이어진다면 부실은 금융권으로 번지게 되면서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입니다. 이렇게 상황이 어려운데 때마침 퇴원하는 환자를 기다렸다는 듯이 사정없이 걷어차는 사람까지 생겼는데요. 중국의 경제가 오늘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먼저 중국 내부가 얼마나 힘든지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의 1, 2월 주요 경제 지표는 모두 사상 최저치를 달성했습니다. 1, 2월 산업 생산 증가율은 통계가 시작된 이래 최저치인 마이너스 13.5%를 기록하였는데요. 공장 가동 중단과 지연 등으로 제조업 부문을 중심으로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공기업과 같은 국유기업은 7.9% 하락하는 데 비해 일반 기업은 20.2%, 외국계 기업은 21.4%나 하락해서 타격이 더 컸습니다. 경제활동이 위축되자 고정자산 투자는 24.5%나 급감했고, 소비도 얼어붙어 소매 판매는 20.5%나 감소했습니다. 투자와 소비가 얼어붙으면 실업률로 바로 직결됩니다. 이미 중국의 2월 실업률은 중국 통계 발표 후 최고인 6.2%를 찍었고 3월에는 5.9%를 기록했습니다. 중국의 통계인이 이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투자와 소비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올해 실업률은 최대 9.4%까지 치솟을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2월 제조업 PMI 지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11월 38.8보다 낮은 35.7을 기록하였으며 낙폭 속도 역시 1월 51.3에서 2월 27.8로 빠르게 추락했습니다. 지금 중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욱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인데요. 특히 중소기업이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북경과 상해에 있는 국유기업의 경우 거의 정상화되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60%만 돌아가고 있는데요. 중국 정부의 엄격한 통제와 봉쇄 때문에 근로자 복귀가 지연되고 물류가 정상화되지 않아 수주 취소 사례가 발생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바이러스와 싸우기 위해 펼치는 전략을 쉽게 바꾸기는 어려워 경제 회복이 어려워 보입니다. 물론 위험 요소가 내부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전 세계의 경제가 위축되어 중국의 수출 회복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아시아, 유럽, 북미 등으로 시차를 두고 확산됨에 따라 그물처럼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는 글로벌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한 곳만 정지해도 모두가 멈추는 악순환에 빠지고 있는데요. 중국에서 물건을 만들어도 이제는 유럽이나 북미에서 받아주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것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글로벌 공급망이 작동하지 않아 중국의 수출이 어려움을 겪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중국이 전 세계 공급망에서 아예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의 산업과 경제는 앞으로 더욱 암울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트럼프가 잠시 멈췄던 미중 무역 전쟁에 다시 시동까지 걸었습니다. 팬데믹 사태를 중국 책임론으로 주장하고 미국 퇴직연금에 중국 주식 투자를 중단하라 지시하고 화해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내부와 외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은 얼마큼 버틸 수 있을까요? 중국의 청와대와 북경대 설문에 따르면 1506개의 중소기업 중 85%가 3개월 이내 자금이 완전 소진될 것이라고 응답했고 3분의 1이 올해 매출이 50% 이상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2019년 무역전쟁으로 제조업 중심의 파산에서 바이러스 사태로 대면 업종인
부동산 및 호텔, 소매업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미 1월과 2월 100개 이상의 부동산 개발 업체가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S&P는 부실 대출 규모가 최악의 경우 2019년에 2배를 초과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는데요.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4.15%까지 둔화될 경우 중국 상위 30개 은행의 부실 대출 비율이 5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2008년 이후 중국은 대규모 유동성을 공급해 자산가격법을 기업의 과도한 부채로 지금까지 무리하게 버텨왔습니다. 이제는 쓸 카드도 없는데요. 중국 경제가 버틸 수 있는 시간은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